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쌤이랑 종합형 과실 손해보장 방식 해가지고 감귤, 온주, 밀감류, 오디, 두릅,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보실 거고, 또 이제 뒤쪽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해가지고 복분자, 무화과까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총 6품목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쪽이 그 두릅하고 블루베리 추가되기 전에는 감귤, 이게 온주, 밀감류, 오디, 복분자, 무화과 해서 5분 무감 이렇게 부르던 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빨리 시험들을 합격하셔야 되겠죠. 품목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종합형 과실 손해보장 방식 먼저 나옵니다. 이제 여기 감귤, 온주, 밀감류라고 나왔는데 앞서서 우리가 또 망감류를 봤죠. 근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0대 이상인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귤이라고 하면은 이 온주 밀감류를 가르쳐요. 어렸을 때 집에 뭐 한 산작씩 이렇게 두 상작씩 시켜놓고 이렇게 먹던 겨울에 까먹던 그런 그 귤 있죠. 그게 온주 밀감류입니다. 대체로. 근데 이제 망감류, 앞에서 봤던 이 망감류는요, 이 온주 밀감류보다는 좀 더 늦게 수확을 해요. 좀 더 키웁니다. 그 대체로 조금 크기가 큰 경향이 있죠. 온주 밀감류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뭐 한라봉이라든지, 뭐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레드향, 무슨 향,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망감류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자주 먹던 익숙하게 먹던 그런 귤은 온주 밀감류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또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라봉만 먹었는데요. 그래 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감귤, 온주, 밀감류입니다. 그리고 오디, 두릅, 블루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잠깐 앞글자를 그냥 여기를 그냥 우리는 여기를 그냥 감으라고 잡을게요. 감이라고. 그리고 오디, 두릅. 두릅들 아시죠?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거 그냥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고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등산 갔더니 산악회에서 이걸 누가 싸우셨더라고요.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블루베리에서 블루 따가지고 이 두릅을 먹으면은 그 쌉싸름하죠. 예, 블루합니다. 예. 오감이 블루하다. 두릅을 먹으면 오감이 블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거를 쓰라고 내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된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쪽에서 이제 시험이 출제됐던 거는 7회 때 감귤 문제가 나왔었는데 마침 그 문제가 출제에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 15점 1000원 만점 가져라 나와가지고 7회에 대박 합격생을 배출하는 1등 공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5분 무감 자리는 예전에 쌤 이제 예전에는 5분 무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자리예요. 시기 공식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자리고 그럼 출제자들도 자기들도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냈다가 그냥 실수를 해버렸어요. 출제 실수를. 그래서 출제자들도 뭐 꺼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살짝 오류성 내용들이 또 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막 많이 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 점수에 변별력을 좀 주겠다, 난이도를 확 올리겠다 그러면 아주 내기 좋은 자리죠. 그래서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시간 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막 버리고 하기도 해요. 5분 무감은.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가지고 가도록 하자. 아시겠죠? 종합형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란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기간 동안 보상하는 제로 과실 손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성량 감소에 대한 보장받는 방식이래요. 뭐 일단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대충 딱 이 제목에서도 다 오죠. 종합위험 뭐 이것저것 그래도 다 해주는가 보다. 과실 손해에 대한 거를 보장해 주는가 보다. 이미 주제에 다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뭐 조사하는 거 해가지고 자 수학전 과실 손해 조사 온주 밀감류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네요. 이유는 이제 뒤에 그 조사하는 내용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감귤, 온주, 밀감류의 경우에는
그 수학 전에 그 확실하게 그 틀린 놈만 좀 골라내는 그런 게 있어요. 개념이. 뒤에 또 내용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얘만 한다라고 이렇게 썼고 OD만 해당된대요. 근데 이제 뭐 과실손해를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과실손해 조사는 하는데요. 여기서 OD만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얘는 결실수 개념을 쓰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쓸 때 결실수 조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과실손해 조사를 안 해서 뭐 얘만 과실손해 조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얘는 이제 정화지수라는 개념을 또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화지수 조사 그렇게 쓰려고 지금 두릅만 해당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블루베리도 블루베리만 해당한다고 그랬죠. 얘는 꽃 피해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 워딩 써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은요, 감귤, 온주, 밀감류만 해당해가지고,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감귤, 온주, 밀감류의 경우에는 동상에 관련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돌아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문제 좀 꺼리가 있는 게, 이 온주, 밀감류, 7회 때 한번 냈다 실패한, 이 온주, 밀감류 친구가 좀 시험 낼 거리가 좀 있어요, 얘가. 뒷페이지를 넘어와 보세요.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입니다. 감귤, 온주, 밀감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수학전에 과실손해 조사를 하는데, 얘가 좀 특이사항이 뭔가 봤더니, 표본주를 이렇게 선정을 할 적에요. 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본주 수를 줄일 수도 있대요. 근데 최소 3주 이상은 해야 된대요. 최소 3주 이상은 선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학 전 과실손해 조사할 때 이 최소 3주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뒤에 뭐 과실손해 조사한다든지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한다든지 할 때는요, 최소 3주 이상이 아니라 최소 2주 이상이라고 워딩이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 한 꼭지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수학 전 과실손해 조사에서는 표본주수 줄일 수 있지만 최소 3주 이상. 다른 과실손해조사,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이쪽에서는 최소 2주 이상 이렇게 워딩이 온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본주 조사를 할 적에요. 이 표본주 과실을요. 얘는요. 100%용 피해 과실하고요. 정상 과실로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수학전 과실손해조사에서는요. 확실하게 틀린 놈들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정상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항에 선정된 과실 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 생리적 낙과 이런 거 해당하는 과실하고요. 부분 착각 피해 과실, 그러니까 조금 피해 입은 친구들은요. 뭘로 구분한다? 정상 과실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상으로 구분한다고요. 여기 비항에서. 그리고요, 이제 아래쪽에 OD 이렇게 있는데요. OD의 경우에는요, 조금 뒤쪽에 와서 여기 조사 시기 부분 있죠.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전까지로 한대요, 이 조사 시기를요. 그래서 요 워딩들이 조금 주요해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이제 그 요즘 트렌드는 보험금 계산 문제를 내면서 보험금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자잘한 이 가로넣기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같이 내는 좀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올 만한 걸로 예상이 되는 보험금 이 품목이 있으면은 그 친구에 해당하는 이런 가로넣기까지 같이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표본주 조사 와가지고요. 그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뭐 가로넣기 내기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과모지라는 말이 나왔고 이 결과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봤는데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결과지라는 것은 과실이 맺히는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모지라는 것은 이 결과지의 어미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결과지, 여기에 과실이 맺히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실이 맺히는 가지, 이게 결과지고, 그리고 얘보다 1년 더 묵은 얘는 결과모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릅 나왔네요, 두릅. 두릅의 경우에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5점짜리로 쥐어짜서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표본 구간 내 두릅 상태 조사 해가지고요. 선정 내
그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각 최소 1m 길이를 구획해 가지고요. 표본 구간 내에 식재된 총 정화지수와 보장하는 재로 인한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다하고 피해 본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블루베리. 얘는 이제 꽃눈 피해 조사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은요. 여기 표본가지 선정하는 내용에서 얘는 가장 긴 결과지 1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대요. 몇 개요? 1개요. 이런 게 이제 조금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눈여겨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율 조사하는 내용, 뭐 워딩이 좀 달라 보여서 완전 다른 내용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조사해요? 죄다하고요. 피해 본놈 조사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자, 과실손해 조사해가지고 이제 다시 감귤, 온주, 밀감류 나왔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온주, 밀감 앞에 수학전에 조사하는 거 지금 잠깐 보고 왔죠. 확실하게 틀린 놈 조사한다고 그랬죠. 기억들 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과실손해 조사해가지고 이제 내용 나오는데요. 조사를 언제 하냐면요. 주품종 수확 시기에 한대요. 그래서 여기 표본주 선정해가지고 조사하는 데에서 선생님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죠.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표본 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최소 몇 주 이상? 2주 이상 선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앞에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에서는 최소 3주 이상이었는데 여기 과실손해 조사에서는 최소 2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 감귤 부분을 문제를 낸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을 또 엄버 가지고 낼 수 있다. 그래서 표본주 조사는요, 이 선정한 이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 이 원가지에서 아주지, 버금가지, 이제 이 원가지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이 1개에서 3개를 이렇게 수확을 한답니다. 몇 개요? 1개에서 3개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한 과실을요, 정상과실, 등급 내 피해과실, 등급 외 피해과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 뭐 등급 내, 등급 외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이 감귤의 경우에는 조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나 딱 들고 가요.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뚫려 있어요. 한 개는 좀 크고 한 개는 좀 작은데, 이 감귤 과실 딱 넣어가지고요. 여기에는 이 큰 데는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인즉 이 큰 구멍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또 작은 구멍에는 안 들어가야 돼요. 이 작은 구멍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즈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등급 외로 구분을 해버려요. 이걸 딱 들고 감귤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등급 내하고 등급 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등급 내 거는 등급 내 거대로, 등급 외 거는 등급 외 거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걸 할 적에 이거 이제 뒤에 그 식 같은 것도 보면 또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등급 내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피해 본놈으로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는데 등급 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50%만 적용해가지고 감안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험금식 계산할 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 이제 선정된 과실들은요,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과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수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확한 과실은요 정상 과실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또 뒤에 나와요. 기수확한 것들은 네가 정상이니까 수확했겠지. 그래서 정상으로 봐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 또 내용 나오죠. 그 앞에서 시작할 때 봤잖아요. 온주 밀감류는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본 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최소 2주 이상 선정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맨 처음에 봤던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 최소 3주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줄일 수 있지만 최소 3주 이상.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요. 여기 동상해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최소 2주 이상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조금 구분 지어서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동상에서는요, 수확한 과실을요, 이렇게 딱 뭐 리본 묶고 동상 네 가지 과실에 대해서 뭐 기수확한 과실을 조사한다. 그리고 기수확한 과실을 파악한 뒤 네 가지에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 그리고 수확한 과실을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정상과실, 80%용 피해과실, 100%용 피해과실로 구분해서 동상의 피해과실수를 산정을 해요. 이 감귤이요, 어디서 자라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자라죠? 우리나라는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그죠? 얘네들은 추위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동상해를 잊게 되면은 이렇게 중환자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선 조사들은 뭐 30%, 50%, 80%, 100%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상에서 보니까는 30%, 50%형 이런 건 없고 80%형부터 시작을 해버리네. 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동상에게가 오면 중환자실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80%형 그리고 100%형 이렇게 피해과실로 구분해가지고 동상의 피해과실을 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나항의 C에서 선정된 여기 하니까 여기 C에서 선정된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정상과실로 구분하고요. 또한 사고 당시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과 수확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한다. 역시 네가 그만큼 더 빨리 이렇게 막 수확을 한 이유는 그게 정상이니까 수확을 했겠지 한다는 내용이에요. 역시. 그리고 뭐 고산나무조사는 같은 내용들이고, 자 이제 본 게임이 나옵니다. 보험금 산정 방법 기준 해가지고 이제 또 품목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요. 자 과실 손해 보험금의 산정 해가지고 OD 먼저 나옵니다.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 손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말에서 보험금 공식이 딱 떠올라 버리죠. 보피자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OD는 결실수 개념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평조미평 한다라고 그랬죠.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비보상 감수 결실수. 근데 결국에는 평수미평 그 딱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 결실수 부분이 이제 수확량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보피자, 평조미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D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별표 9로 좀 볼게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건 말로 풀어 써놓은 거고, 별표 9는 이렇게 식으로 써놓은 건데, 그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서. 자, 별표 9. 그 별표에서 41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41페이지. 지금 별표 9 부분은요, 피해율 산정 방법 해가지고, 이 품목별로 별 내용들은 뭐가 많이 써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그거를 보는 포인트는 뭐다? 수확량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OD에서는 조사 결실수가 되죠. 그래서 그 수확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별표 9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율 평조미평인데요. 이 조사 결실수는 어떻게 구한다 하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스캔을 딱 해봤더니 조사 대상 주수 부분 감안해주고 미보상 주수 부분을 감안을 해줘서 개념을 잡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특이하게 이렇게 그 전체 그 실제 결과 주수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조사 대상 주수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주고 미보상 주수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줬는데 그럼 몇 개 이렇게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수니까 이걸 또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조사 결실수 이 개념 자체가 주당 개념이 안에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주당 몇 개의 개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사 결실수 자체가 주당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 지금 조사 결실수가 주당 개념이래요. 그러면 이 양 옆으로 있는 평년 결실수나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어떻게 됐어요? 이 피해율이라는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주당 개념이면 얘도 맞춰져야 되죠. 얘도 주당 개념이어야 되고 얘도 주당 개념이어야 되죠. 그래야 의미 있는 피해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주당 개념인데 얘는 주당 개념 아니고 전체의 어떤 개념이고 얘는 또 주당 개념이고 막 이렇게 섞어서 있으면은 이 피해율이 의미 있는 숫자가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당 개념으로 맞춰놓고 딱 계산을 해야 이 피해율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주당 개념이겠구나. 얘도 주당 개념이겠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조사 대상 주수 부분 어떻게 감안해 주는가 봤더니 환산 결실수 가지고 감안해 준대요. 그리고 봤더니 환산 결실수는 그러면은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에다가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 합계를 나눈다네. 얼라리요? 그럼 여기가 또 이상하지 않아요? 뭐 길이 합계라고 그러면 길이는 뭐 메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결실수는 그럼 몇 개 나오겠죠? 이 환산 결실수라는 요 개념은 그러면은 몇 회당 몇 개가 나올 텐데 뒤에다 곱해주는 게 조사 대상 주수래요. 몇 줄 곱해준대. 엄마 이거 환장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거 뭔 개판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OD에서 이 주는요 1주 1m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해가 여러분들이 안 될 거예요. 초보들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미 무슨 표본 조사 대상 주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표본 조사인가 보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본 조사 안에서 또 표본 조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1주에서는 1m만 우리가 거시기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니 요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표본 조사 안에 표본 조사라니요. 1주에서는 1m만 거시기 한다라니요. 그 표본이 되는 그 1m에서 얼마를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 피해율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표본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수 조사하고 비교할 때 완전 정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해 우리가. 그래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 한 주도 다가 아니라 1m에 얼만큼 나온다. 요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을 우리가 계산하겠다라는 거니까 표본 조사 속에 표본 조사.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초보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뭔 소리 돼요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써놓으세요. 1주는 1m 개념이구나. 이렇게 하고 단순 무식하게. 그래서 이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하는 거기를 그 부분은 이 환산 결실수 요걸로 감안해 준다. 그래서 여기를 1주 1m 개념을 놓고 봐야 이게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또 이제 나온 거는 표본 조사 대상 주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 고사 주수, 결실 불능 주수, 미부상 주수 빼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 잡는다라는 평이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요 요 밑에 나와버려요. 자 품종별 주당 평년 결실수 해가지고 이 평년 결실수를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가지고 주당 평년 결실수를 잡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이한 내용이잖아요. 원래 쓰는. 근데 선생님 이 앞에 평년 결실수는 주당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서요. 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따져버리면은 이제 여기가 환장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표 내에서 이 주당 평년 결실수라는 걸 지금 여기서 쓰고 있으니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평년 결실수 피해율에서 여기서 피해율 잡을 때 평균 비평할 때 이 평년 결실수는 주당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값으로 이렇게 결을 맞춰가지고 이 피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내용을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당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끈을 잡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잘못 보면 오류성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문제를 그렇게 진하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마음 먹고 뭐 문제 뭐 만들어 본다 그러면 또 뭐 못 만들 문제는 또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학교 천재다가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꼭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한번 풀고 피드백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쪽에 품종별 평년 결실수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뭔 소리야 이제 싶을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좀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여기하고 이 한 꼭지하고 이 꼭지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죄다 분에 해당 그 대상 품종과 표준 결실수 부분 감안해 주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년 결실수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품종이 예를 들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다 그 표준 결실수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그 n분의 1 해 먹는다,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표준 결실수나 이 평년 결실수에 기본적으로 그 주당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 평년 결실수에다는 전체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가지고 그 주당 개념을 풀어준다라는 거고
여기 표준 결실수도 기본적으로 주당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줘가지고 주당 개념을 풀어준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는 이제 죄다에 해당하는 표준 결실수를 주당 개념 풀어서 이렇게 다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다에 해당하는 그 표준 결실수 분의 해당 대상 품종의 그 표준 결실수 해가지고 평균 결실수가 하나로 덜렁 주어져 있으면은 품종별로 그거를 이렇게 그 표준 결실수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평균 결실수를 가지고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당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또. 예. 그래서 그 좀 여기는 그럼 여기 거 선생님 평균 결실수는 주당 개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오류성인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그렇게 안 나왔던 건데 뭐 이거 또 문제 조건으로 좀 잠궈주고 좀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면 또 문제 안 되게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막 버릴 부분은 아닙니다. 막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주당 개념이 있다라는 거, 1주 1m인 거, 예.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크게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지만, 예. 한번 핵심 기본 강의 한 바퀴 돌고 합격 천지 한 바퀴 정도 돌고 나면, 예. 그냥 일단 묻고 따지지 말고 한번 돌아보면 또 그 다음번에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자, 미분한 감수 결실수는요, 역시 같은 메커니즘으로 평 빼기 수 한 거에다 미분상 비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 개념이 그 수에 해당하는 게 이 조사 결실수니까 평 빼기 조 한 거에다가 미분상 비율 이렇게 곱해서 감안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감귤, 온주, 밀감류 내용 나오죠. 감귤, 온주, 밀감류 품목의 과실손해보험금은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장기간 중 산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보험금 공식이 손자로 온다 그랬죠. 감귤, 손자, 보피, 보자. 이거 기억들 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보험금이었대서 노래를 좀 불러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손자인데 보피 보자니까 결국의 그림은 보피자 그림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앞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앞으로 빼서 식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이제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준 과실수 죄다에 해당하는 거죠. 기준 과실수 표본주의 과실수의 총합계. 그러니까 죄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죄다분의 피해 과실수, 피해 본놈. 거기다 미부상 비율 있으면 1 빼기 미부상 비율 한 거 1미 감안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피해 과실수 잡는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잡냐.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요, 그대로 다 잡아줘요. 등급 내 거는. 근데 등급 외 거는요,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50%에서 50%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 과실수를 잡는다. 근데 이제 여기도 조금 여러분들 한 번쯤 더 계산하게끔 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을 안 주고 하부 단계인 이런 형태로 줘가지고 곱하기 0.3,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곱하기 0.5, 여기에 해당하는 건 곱하기 0.8,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곱하기 1 해가지고 한 번쯤 더 계산하게끔 이렇게 숫자를 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줄 때는요, 등급 내 거랑 외 거랑 깔끔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식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거로 계산된 거는 그대로 오고 외 거로 계산된 거는 곱하기 0.5 해서 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감귤, 온주, 밀감류 부분은요, 역시 또 별표 그 부분을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 좀 볼게요. 방금 전에 스님이랑 실컷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스님이랑 실컷 방금 전에 본 부분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꼭지가 더 나와요. 원래 이렇게 해서 과실손해 피해율을 이렇게 잡는데, 단 수학전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 본문 볼 때 기억들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수학전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수학전 과실 그 손해 조사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틀린 놈만 이렇게 그 골라낸다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틀린 놈만. 그죠? 조금 피해본 놈, 뭐 미부상인 놈 이런 거는 다 정상으로 보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틀린 100%형 피해 과실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은 죄다가 뭐겠어요? 정상이라고 구분한 놈, 100%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한 놈, 그 정상인, 그 정상으로 잡은 거, 100%인 거, 그 두 개 합치게 되면 죄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 조사에서는. 그리고 그거분에 피해 본 놈 이렇게 올려갖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부상 비율이 있으면은, 예, 일미 부분 이렇게 감안을 해주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해서. 그렇게 해서 수학적 과실손해 비율이라는 걸 잡아요. 예. 수학전 사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수학전 과실손해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게 만약에 여러 번이 있었어. 그럼 이 밑에 뭐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비율 이 말은 여러 번이 있었으면은 이전 거, 뭐 이번 거 이렇게 피해 본 거 부분을 같이 감안해 준다. 그 내용이에요. 죄다분의 피해 그 100% 피해 과실수 잡을 때 이전 거 있고 이번 거 있으면 그 더해서 잡아준다. 피해 본 놈은 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수학전 이렇게 사고조사를 이렇게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과실손해 피해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자 간단한 말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수학전 사고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과실손해 피해율은 요걸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걸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경우의 수가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네. 수학전 사고조사 결과 있다, 요걸로 계산. 예. 수학전 사고조사 그거 없다, 그럼 요걸로 계산.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에 건 했으니까 이 수학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대요. 그러면 과실손해 비율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계산한다는데, 아따, 이게 뭔 식인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된 걸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 예,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예, 그거는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예, 죄다 분의 피해 본놈 하고 일미 잡는다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과실손해 피해율 기본적으로는 죄다 분의, 예, 내 거는 그대로 오고, 예, 등급 외 거는 곱하기 50%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 미부상 비율이 있으면은 또 일미 부분 이렇게 감안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전 사고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실손해 피해율을 아까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써 있는 요 식을 쌤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식을 이제 우리가 그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어 드린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예? 전에 사귀었던 우리 일미라는 아가씨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보고 싶다. 이렇게. 예. 그래서 수학적 과실손해 피해율은 공식이 보고 싶다 일미야예요. 예. 예전에 사귀었던 우리 일미 보고 싶다. 예. 그리고 이 과실손해 피해율 기본 공식은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전하지만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반거청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예. 사랑해로 할게요. 사랑해. 사랑해 일미야가 돼요. 사랑해 일미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보고 싶다 일미야, 사랑해 일미야.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전 사고조사 결과가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요. 여기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비율 뭐가 복잡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이거 있죠.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이 식에서 1 마이너스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 미부상 비율 그러니까 요거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 식 그대로 해서 여식 그대로 해서 밑에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미를 떼고 요것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부분만 하면은 결국에는 보고 싶다만 온다라는 거예요. 1미 떨어진 보고 싶다만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게. 한번 잘 봐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예. 원래 이 최종 수학적 과실손해 피해율은 보고 싶다 1미야인데 거기서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1미를 하니까 1미 떨어져 버리고 보고 싶다만 된다고요. 여기 동그라미 해당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하고 여기 최종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여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1미 또 떼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만 쳐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하고 여기도 보고 싶다가 되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하는 거 봤더니 과실손해 비율 여기서 또 1미 떼주라는 거네. 그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사랑해가 되겠네. 사랑해. 그죠? 이 과실손해 비율 여기서 지금 1미 떼다, 나누기 1미 하면은 1미 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해가 오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1 마이너스 결국에는 맥스 미보상 비율 하라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미보상 비율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여기도 1미잖아요. 1미. 그죠? 그래서 이 수학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과실손해 비율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해보면 뭐다? 보고 싶다. 예. 더하기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다가 곱하기 사랑해 1미야가 되는 거죠. 예.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사랑해 1미야. 예. 그래서 이렇게 식을 기억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봤던 1미가 보고 싶죠. 그래서 전 과실손해 비율은 보고 싶다 1미야. 과실손해 비율은요 사랑해 1미야. 예. 수학전 그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에 그 과실손해 비율은요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사랑해 1미야. 이렇게 식을 기억을 해보시자. 예.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지 않지 않나요? 예. 이게 실제로 혼자 진하게 공부해보고 머리 빠져보고 막 머리 터져보고 하다가 이거를 보면은 선생님 고맙습니다가 될 텐데 그냥 처음 이제 막 봐버리면은 왔다 이게 뭐대요 싶을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동상회 할 때 이거 조금 내용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게 두릅인데, 이거 간단해요, 두릅은요. 두릅 과실손해 그 보험금은요, 보험가액 금액에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대요. 딱 이제 느낌 오죠? 보피자라는 거잖아요. 보피자. 피해율 산출은요, 총 정화지수 분해, 피해 정화지수하고 1미 감안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다 분해, 피해 본놈이잖아요. 그리고 미부상 비율이 있으면 1미 감안해주고, 없으면 말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다른 워딩으로 써있지만 개념은 뭐다? 우리 기본 메커니즘이 뭐다? 죄다 분해, 피해 본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계산 문제는요 또 이게 매력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기본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주어진 내용 가지고 어떻게든 좀 비벼가지고 또 문제가 또 풀어져요.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가 공부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네. 자, 블루벨이 나왔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요 보험가액 금액에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그 비율 차감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대요. 역시 보피자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피해율 산출 방법이요. 이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랑 꽃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 꽃피해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그러면은 꽃피해 관련 피해율 내용이 나올 거니까 만약에 없어요. 실시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없어요. 그럼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부상 비율이 있으면은 1미 곱해준대요. 요거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꽃피해 조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그러면은요, 피해율은요, 최종 꽃피해율, 이렇게 하고, 거기는, 이게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 이대로 감안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100%에서 최종 꽃피해율 부분 앞에 여기서 감안해줬으니까 뺀 부분,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죠. 거기다가 요거 피해율 곱해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과실손해 비율 곱하기 1미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는 거니? 자, 꽃 피해 조사를 했다? 그럼 꽃 관련 피해율 있겠죠. 예. 그럼 조사했으니까 그게 좀 더 정확한 어떤 값이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버무려서 피해율을 계산해 주는 게 좀 더 느낀적인 느낌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 꽃 피해율 해주고, 예? 그건 그대로 감안해주고 있는 거는 그 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걸로 그냥 곱해서 감안해 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느낌적인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뜯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실손해 피해율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죄다 분해 피해 본놈이거든요. 죄다 분해 피해 본놈. 근데 이제 피해 본놈인데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 부분을 감안을 이제 여기 피해 본 과실세다는 이걸 해주는 거죠. 예.
그 내용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념은 죄다분의 P의 본놈이다. 예. 그래서 여기 자녀 수학량 비율도 그냥 곱게 주면 좋지만 곱게 안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부 단계부터 시작을 시키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점수도 깎고 떨어뜨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는 것은 수학 개시 이전에는 그걸 따지고 묻고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1이에요. 예. 근데 수학 개시를 이제 한 이후에는 예, 수학 개시를 시작을 개시했어요. 그거부터 사고가 이제 가다가 이 어디쯤에 났대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사고 일자에서 수학 개시 일자를 빼요. 예. 그 부분을 예. 표준 수학 일수로 나눠요. 예. 표준 수학 일수는 여기서 31로 세팅 값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사고 일자가 여기고요. 수학 개시는 이때 했어요. 그 뺐더니 뭐 15일이래요. 예. 그러면 표준 수학 일수가 예를 들어 이제 30이잖아요. 예, 그러면 0.5 나오죠? 그럼 1-0.5 하면은 0.5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 수학량 비율을 그렇게 감안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종꽃 피해율이라는 것은요, 예, 최종꽃 고사율에다가 곱하기 가중치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최종꽃 피해율은 최종꽃 고사율 곱하기 가중치다. 예. 그러면은 고사율만 해도 뭐 피해율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피해율이니까 항상 고사율은 좀 정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중치를 곱해줘요? 요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준대요. 선생님 요 표현은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쉬워요. 예. 왜냐면 요거 수치까지 줘버리면 너무 쉽지 않나? 예. 힌트를 줘버린 거잖아요. 고사율이라는 수치를 줬어. 그냥 감안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실수 포인트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수치를 암기하게끔 내야 최근 트렌드 난이도를 보면은 좀 맞아요. 난이도가. 예. 그래서 이 표 정도는 만약에 이 블루베리를 가지고 갈 것이면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운 좋게도 어렵지가 않아요. 20%까지는 그냥 0인 거고요. 그 뒤로 이제 15% 단위로 끊어지죠. 여기 15씩이요. 15씩. 0.5부터 0.1씩만 더 하면 돼요. 0.1씩.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수치는 기억을 해주자. 예. 그래서 최종꽃 고사율은요. 그러니까 최종꽃 고사율도 그냥 곱게 주면 좋은데 역시 뭐 하부 단계를 줘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할 심산이 크죠. 예. 그래서 꽃눈 고사율이라는 개념이 일단 나와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이거 곱게 안 주고 또 하부 단계로 주겠죠. 그러니까 하부 단계도 써놨겠죠. 그죠? 거기다 그거는 그대로 감안해주고 더하기 1 마이너스 그거 뺀 나머지 부분은요. 꽃고사율이라는 걸 곱해서 감안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패턴 이제 좀 익숙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꽃눈 고사율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 꽂는 수, 죄다분의 피해 꽂는 수, 피해 본놈 해가지고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식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들이. 그리고 꼭 고사율이라는 것은 죄다분의 조사 꽃수, 죄다분의 피해 꽃수, 피해 본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을 딱 쳐서 기준을 좀 잡으시고 30일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 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나온다고 그러면은 15점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간단해서 한 5점짜리 주는 문제로 다른 내용 가지고 얹어가지고 낼만 합니다. 좀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감귤 온주 밀감료 이게 수학적 과실손해조사 관련 내용, 과실조사 관련 내용, 여기 동상에 관련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띄엄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앞에 품목, 한 번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다른 품목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띄엄 하고 이렇게 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귤 이거, 알 것도 같고, 일단 한번 들었어. 또 다시 한번 듣고 또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일부러 있는 순서대로 띄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풀어서 이렇게 마친 문제도 뭐 바로 계속 그것만 보지 말고 오늘 했잖아요. 오늘 내가 맞췄어. 한 며칠 있다가 내일 또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내일도 맞췄네?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2번 맞췄는데 한 일주일, 2주 있다 풀어보잖아요. 또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 합격 천재 학습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 풀어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이거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의 기준은 뭐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예.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페에 질문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 좀 해줘보고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내보고 한번 해설도 한번 해보고 예. 이런 과정들이 조금 중요하다. 예.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상의 그 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산정. 예. 보험기간 내에 동상해로 인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동상해 보험금을 지급한대요. 예, 역시 이것도 손자죠. 손자. 예. 근데 이 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이 손자는요. 문의는 앞에 과실손해보험금 손자하고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 동상해에서 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예. 뽁뽁이에 예. 수동적인 일미 예.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 자기 부담금은요. 예. 안 턴 거 털어줘. 예, 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예, 안 턴 거를 털어줘야 된다. 관련 내용은 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기사고 피해율은요. 주계약 피해율의 미부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과 예, 이전 사고의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을 합한 값이래요. 예. 여기 기사고 피해율 여기 있잖아요. 기사고 피해율. 여기서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 부분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그 어떤 거를 빼주냐면요.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기사고 피해율 부분에 곱한 거 그 부분은 빼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여기 가로에 이 해당하는 부분이 뭔가 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느낌이 되겠죠. 예. 기사고 그 부분은 뺀 그 보험가입 금액이니까 그죠? 거기다 곱하기 그 수학기 잔존 비율,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미부상 비율 내용이 있으면 1미. 예, 그래서 뽁뽁이의 수동적인 1미 이렇게 식이 되는 건데 이 기사고 피해율도 곱게 기사고 피해율 얼마입니다라고 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심산이 크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이전 사고의 동상의 그 과실손해 피율은 그 기동상의 피율이라는 말로 이렇게 예, 있으면 이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기동상의 피율. 예. 근데 주계약 피해율의 미부상 비율을 그 반영하지 않은 값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아까 선생님이 그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여기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예. 이게 이제 주계약 피해율인데 여기서 주계약 피해율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어떤 거예요?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한번.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대부분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과실손해 피해율, 예. 요 값이 주계약 피해율이 되거나 만약에 수학전 과실손해 그 조사가 있으면은 요 값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요 값 아니면은 요 값일 거란 말이에요. 예. 주계약 피해율이.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부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라고 그랬죠. 이 1미 뗀 값을 말하는 거예요. 1미를 뗀 값. 1미를 뗀 값. 그래서 쌤이 여기서 지금 요 식은 이 3번 식은 이걸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1미 뗀 값.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하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트. 예. 그래서 하트 1미에서 예, 이 하트만 남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의 1미에서 이 사랑에만 남는 거예요. 1미를 뗐으니까. 그래서 그럼 말 바꿔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부상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뭐 하트도 사랑이니까 얘네들이겠죠. 얘네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낭만적이다. 식이.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이 되는 것은 뭐다? 사랑의 여기 하트 여기 더하기 기동상의 피해율 이게 된다. 이 기사가 피해율이 될 수 있는 값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깔끔하겠죠. 아유, 처음 보는 우리 초보들은 하나도 안 깔끔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싶을 수 있는데 진짜 공부해보고 지금 다시 여기로 와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동상의 비율을 산출해 가지고요. 이것도 별표 구에도 이대로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같이 보고 갈게요.
동상의 피해율은요.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도 그냥 동상의 피해율 얼마라고 주면 좋은데 또 하부 단계로 주겠죠. 죄다 분해. 동상이 오면 중환자실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80%용 예, 피해 과실수 합계다가 곱하기 0.8 예, 한 거. 100%는 사실은 뭐 곱하기 1은 하나마나. 예. 그래서 이렇게 죄다 분해 피해 본놈 이렇게 감안한다라는 거죠. 예. 기준 과실수 죄다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인 거, 80% 피해인 거, 100% 피해인 거. 예, 다 더해서 예. 죄다. 예. 그리고 수학기 잔존 비율이라는 것도 아주 착한 출제자를 만나면 얼마입니다라고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 발생 일자를 줘버리죠. 예. 그래서 이게 12월 며칠이거나 예를 들어 이게 해당하는 거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시험 나온 게 12월 10일로 나왔어.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여기로 이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0 넣어서 여기 100에서 37을 빼게 되면은 63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0.9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이거는 9가 나오죠. 예. 그러면 63 빼기 9 하면은 이게 몇이에요? 54가 되죠. 예. 54%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존 그 비율이요. 예. 그럼 실제 적용할 때는 0.54 적용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예. 이제 세상의 험에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수학기 잔존 비율 여기 이런 식들은 뭐 지금 당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마무리 단계까지 가서 예. 좀 남겨놓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같이. 예. 지금부터 롱텀 메모리에 넣을 내용은 아닙니다. 예. 기본 식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은.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산정에 해가지고 강도일 원주 밀감료 예. 식은 뭐 같죠. 곱하기 10% 하는 거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곱하기 10%. 예. 그래서 이 온주 밀감료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본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에 얹어가지고 15점짜리로 꽉 찬 1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수학전 종합비용 과실손해보장 방식 해가지고 복분자 무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났는가 봤더니 괄호 넣기, 보험금, 네. 피해율, 네, 피해율, 보험금. 그러니까 피해율이나 수확량이나 보험금은 다 보험금 문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예. 그리고 가로 넣기, 보험금. 자, 보세요. 그 가로 넣기 이렇게 같이 오죠. 예, 보험금이랑.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예. 그럼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시험이 그동안 보험금 넣어지는 뭐 가로 넣기 이렇게 문제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피해 사실 이제 여기 확인 조사도 얘는 이제 수학전 종합비용이다 보니까 수학 개시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예, 다 해주죠. 예. 종합비용 다 해주는데 수학 개시 이후에는 태풍 강풍, 예, 우박만, 예, 태우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조사 시기가 지금 여기 사고 접수 직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기본 형태인 거 아시죠? 예. 아닌 친구들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복분자에게 와가지고 조사 시기 한번 봐보세요. 조사 시기가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전까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복분자 계산 문제 내면서 이런 것들 가로넣기 엄버서내기 괜찮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분자에서는요 이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할 적에 가입 포기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무슨 뭐 조사 대상 주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입 포기수로 한대요. 이게 좀 특이하고 조금 안에 내려와 보면은 이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방식에서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는요. 예. 선정한 표본 포기 전후로 2포기씩 추가해가지고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정한 표본 포기, 이거 선정한 거예요. 전후로 몇 포기씩? 2포기씩. 예. 앞에 2포기, 뒤에 2포기. 해가지고 그럼 총 몇 포기예요?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한대요. 그러니까 표본 그 포기는 한 포기지만 그 표본 구간 안에는 총 5포기가 되는 거죠. 예. 특이한 내용이라면 특이한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 임의의 여사성이 요거도 조금 밑줄만 이렇게 하나 쳐놓으세요. 임의의 여사성이. 어차피 이제 뒤에 가서 식 보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요 내용으로 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임의의 여사성이 말든 쳐놓으시고.
자, 무화과. 예, 여기서는요. 조사 시기가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근데 무화과는 이제 시험에 이렇게 좀 몇 번 나왔어요. 이미. 그렇다고 또 안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지금 착가피해 조사할 적에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가실 100개 이상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났다고 막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앞에 참다래하고 유자도 이렇게 300이었잖아요. 300. 참다래하고 유자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걸 또 짚어드리냐면 요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착가피해 그 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가시 100개 추출해 가지고 그 조사하는 품목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같이 써 놓으세요. 참다래랑 유자도 300이다. 여기가 해 놓으시고 다른 거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분자 여기 자녀 수확량 비율 요거 공식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만 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못해서 이렇게 그 같이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좀 다가오면요. 일단은 회독수를 하면서 익숙하게 보는 거를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좀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너 내 거 하자. 그래요. 이제 시험 좀 얼마 안 남겨놓고는 이제 너 내 거 하자. 일로 와. 들어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더 진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지 외웠어. 뜯어갖고 먹어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일단 계속 만나서 커피도 한 잔 같이 하시고 이런 식들을 밥도 같이 한번 하시고 이렇게 좀 친해진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은 너 내 거 하자 하고 이제 확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살살 하시면 됩니다. 살살 달개면서 여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사고일자가 5일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5 넣어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는 93% 되겠네요. 여기 이제 뭐 10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10 해가지고 여기는 100이고 10의 제곱이니까 빼기 430 더하기 460 한 거를 2로 나누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 되지 않나요? 이거 계산하면은 65%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30이고 그럼 130이죠. 130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65%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암산이 되시면은 암산으로 하고 나는 여기 자신 없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하시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카페에 보다 보니까 또 뭐 가로 있는 공학 계산기를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던데 아니 여러분들 계산기 누를 때 예를 들어서 공학 계산기 선생님도 지금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이거 계산한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뭐 가로하고 10 곱하기 10 하고 뭐 빼기 43 곱하기 10 더하기 460 하고 가로 닫고 또 뭐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눌러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뭐 분수 올리고 내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다 시간 다 가버려요. 직관적으로 항상 계산기 누르는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여기 지금 이거를 계산해 본다라고 그러면 딱 봐도 곱하기 붙어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마이너스 43 곱하기 10 딱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30으로 나오죠. 그럼 그대로 더하기 460 그리고 앞에 저것도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기 10 곱하기 10 정도는 되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100 이렇게 그럼 130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나누기 그러니까 130 계산할 때까지 은을 눌렀으니까 130이 나올 거예요. 가로 넣기니까 거기까지는 은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누기 2는 눌러버리면 65%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직관적으로 계산기를 누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가로 열고 닫고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학 계산기든 쌀집 계산기든 딱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계산이 되고 소수점 계산만 되면 요즘에 어지간한 계산기 다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꼭 공학 계산기여야 되는 거 아니고 꼭 뭐 쌀집 계산기여야 되는 거 아니고 본인 편한 놈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 가로 열고 닫고 분수 올리고 내리고 이 짓거리는 하지 마라. 시간이 없다.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저는 올리고 내리고 가로 열고 닫고 해도 뭐 엄청 빨리 계산을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은 뭐 0. 몇몇 프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면 자신이 그렇게 있으면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면 좋겠어요. 뭐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요? 직관적으로 누르는 게 실수도 더 줄어들어요. 가로 열고 닫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대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소가로 하고 또 쪼르르 쓰고 소가로 닫고 중가로 그러다가 중가로든지 대가로든지 뭐 하나 빼먹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상한 값 나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임의의 여섯성이는 체크 한번 해놓읍시다. 예.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보험금을 봐야 되겠죠?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시작했잖아요. 보험금 관련된 거 플러스 가로넣기. 그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집중 포격을 하자라는 거예요. 경작불능보험금 산정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복분자. 지급 조건은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고요.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앞에 일가목적 부분 볼 때는 뭐 지급 사유라고 표현이 돼 있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 패러프레이징은 됩니다. 여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물체 비율이 65%가 안 됐어.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한다고 해도 안 줍니다. 식물체 비율이 65%가 넘었는데 계약자가 신청 안 했네. 그래도 안 줘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 앤드 이 고예요. 앤드 개념이에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대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그 지급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들 외우셨죠? 뭐 1호 4일을 기억해가지고 앞뒤로 5% 단위로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에서 이거는 15 빼서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85니까 나누기 2 하게 되면 42.5 나오죠. 다른 애들은 딱딱 떨어져요. 100에서 20 빼면은 80이니까 나누기 2 하면 40. 이런 거 나머지들은 다 떨어져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42.5가 나와요. 근데 보험회사 너 고생하니까 너 0.5 더해. 42%. 나 42%만 할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작불능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고맙게 기본 품목은 뭐 사료용 옥수수나 이런 애들 말고 기본 품목들은 다 이거 또 공통적으로 또 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실손해보험금도 계산해가지고요. 보험금 공식은요, 복분자 거, 복피자예요. 근데 얘는 피해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복분자 코모를 평으로 나눠요. 무화과 731전 8일 후 더해.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분자 고모를 평으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고모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5월 30일 이전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라 그랬죠. 이 앞에는 기, 여기는 수, 여기는 미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평기수 미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라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묶은 것뿐이에요. 가로 안으로 이렇게 넣은 것뿐이에요. 여기를 좀 가로를 다르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5월 30일 이전 사고에는 평기수미 이렇게 되고 6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수학감소 환산 고모에서 미보상 고모를 빼가지고 구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 수정불량 환산 고모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수정불량 환산 고모. 이 수정불량 환산 고모는요, 기준 살아있는 그 결과 모지수에다가 곱하기 수정불량 환산 개수라는 걸 곱해가지고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곱게 안 주고 이 하부 단계로 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정불량 환산 개수는요, 전체 결실수 분의 수정불량 결실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수정불량 환산 개수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걸 그대로 다 인정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수정불량한 거는 빼갔다. 근데 자연 수정 불량률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15%래요. 그럼 이건 세팅 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잡는다.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수학 감소 환산 고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학 감소 환산 고모, 요거 수학 감소 환산 고모.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거 수학 감소 환산 고모하고요, 수정 불량
고모하고 수정분량 환산 고모하고 이거하고 조금 그러니까 수값하고 이 수학감소 환산 고모하고 조금 그 구별해서 봐야 돼요. 수정분량. 예. 그러니까 이거는 5, 3, 1 이전이니까 예. 수정분량인 거고 6월 1일 이후니까 수학감소 환산 고모고. 예. 그래서 요거 조금 비교해 줘서 봐야 됩니다. 이거 말 헷갈려 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예. 수학감소 환산 고모는요, 역시 예. 5월 31일 이전 사고로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는 경우, 말을 바꿔 말하면 5월 31일 이전 그 사고로 이 기수값이 있으면 예, 앞에 그래서 평기수미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한 거예요. 예. 이 기수값이 있어버리면은 이 기수값에다가 곱하기 누적 수학감소 환산 개수라는 걸 곱해가지고 수학감소 환산 고모를 잡고 5월 31일 이전에 이 기수값이 존재를 안 해.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인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가 곱하기 누적 수학감소 환산 개수를 해가지고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거 할 적에 그래서 여기 식을 선생님 평기수 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한 겁니다. 뒤에서 깔끔하게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누적 수학감소 환산 개수는요. 당연히 이 수학감소 환산 개수 값이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누적한 값이라는 거고. 수학감소 환산 개수라는 것은 그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빼기 결실률이라는 건데 이 자녀 수학량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지금 여기 경과비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경과비율은 자녀 수학량 비율을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 얼마다 하고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과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쓰게끔 하기도 좋다. 그래서 선생님 요식도 외워야 되나요? 사실은 이거 앞에서 우리 한번 봤던 그 시기예요. 나왔던 거 그냥 또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깔끔하게 한 번에 같이 보라고 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녀 수학량 비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녀 수학량 비율. 이렇게. 그리고 결실률이라는 것도 그냥 몇 프로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전체 계약수하고 전체 결실수 해가지고 줄 수 있겠죠. 전체 계약수분의 전체 결실수 한 번 더 계산해갖고 깔끔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본 새로운 식을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근데 식이 암기가 안 돼가지고 안 풀리잖아요. 그럼 책을 먼저 보면서 찾아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해설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것까지 하는 게가 피드백까지 해보는 게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이제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바로 다음날 하면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공부했으면 저녁에 한번 하면 좋고 좀 가깝게 하세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다음날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풀려서 맞을 수도 있고 풀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피드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또 그 다음날 해보세요. 맞잖아요. 한번 제대로 풀어서 맞잖아요. 그럼 한 이틀 3일 한번 적어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그 기계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관련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소화한 이후에 새 신유형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미부상 그 고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학감소 환산 고모에다가 곱하기 특정 위험 손해 과실 손해 조사별 미부상 비율 맥스 값 맥스 미부상 비율 곱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 무화가 와가지고요. 무화가 역시 보피자죠. 피해율은요 731 전 8일 후 더해 731 전 사고 피해율하고요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을 더해서 구합니다. 7월 31일 이전 사고 피해율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평수미평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을 잡고요 8월 1일 이후의 이 사고 피해율은요 일전에 네가 잔 결과지 그랬죠. 이런 식으로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있으면은 그래서 1 마이너스 그거 한 거에 대한 부분에다가 곱하기 자녀 수학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녀 수학량 비율은요, 예, 요 공식을 사용하고요. 예, 요것도 이제는 외워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고 역시 서로 좀 만나다가 예, 마지막에 가서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 했죠 선생님이. 예. 그래서 역시 뭐 방식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8월 10일이다. 예, 그럼 여기다가 10 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 빼기 10.6 하면은 89.4% 나오겠네요. 그죠? 뭐 암산이 되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은 계산기 누르셔도 돼요. 뭐 암산 잘한다고 똑똑하고 완산 못해서 무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더 정확도 높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지 비율은요, 공식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뭐 결과지 비율을 뭐 몇 프로라 줘버렸으면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하부 단계 애들로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죄다분의 P의 본놈이에요. 너무 쉬워요. 죄다. 기준 결과지수. 기준 결과지수가 결과지수인데, 뒤진 놈. 밀고사니까 안 뒤진 놈 더하면은 죄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다에 해당하는 거 기준 결과지수라고 워딩을 표현을 했죠. 그 분에 이제 피해 본놈이죠. 뒤진 놈은 당연히 피해 본놈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안 죽은 애들 중에서도 착과 피해를 입은 상태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 피해 본 부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본놈인데 야, 미보상 내가 보상할 필요 없는 거 그것까지 해줄 건 아니잖아. 그거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자처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고사 결과 지수 해가지고 이거는 이걸 딱 끊어서 보세요. 고사 결과 지수는 고사 결과 지수인데 보상 허는 놈, 미보상인 놈 이걸 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고사 결과 지수라고 곱게 줄 수도 있지만 요것 따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 헷갈리게 눈 안 그래도 눈도 침침한데 비슷한 듯 뭐가 비슷한 듯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제를 살짝 더럽게 낼 심산이 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틀리니까.